극한값 유형이라고 할게요. 극한값 유형. 값에 대한 유형이라고 해서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걸 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통 어떤 형태냐면 다항식 분의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n에 관한 다항식. 네, n에 관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뭐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겁니다.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원칙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게 나오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실제 문제는 그렇게 안 풉니다. 모든 해설지는 전부 이렇게 풀지만 문제를 그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안 될까요?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고민을 하겠죠. 왜 하필이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만 나눠?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왜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나누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최적화된 풀이 과정은 아닙니다. 최적화된 풀이 과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단계를 또 한 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다시 분류가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눠버립니다. 분류를 나눠버려요. 먼저 이 분류를 나누기 전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예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케이스를 보시라고요. 뭐 n 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뭐 2n 제곱 플러스 3n 이런 경우를 볼게요. 이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죠. 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개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서 항상 양수분의 양수 이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다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봐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풀이 과정이 이겁니다.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가 뭐예요? n제곱. n제곱으로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눠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니까 식의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n제곱으로 나눠버리니까 얼마 나와요? 여기 1. n제곱 나누니까 n분의 1. n제곱으로 나눠주면 2.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3. 그러면 얘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얘도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더해도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수열이고 수렴하는 수열을 빼도 뭐예요? 수렴해요.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을 나누더라도 뭐예요? 수렴해요. 왜? 0이 아닌 걸로 나눴으니까. 예. 그럼 극한값은 각각 계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극한값 얼마? 0. 이 극한값도 얼마? 0. 그럼 2 더하기 0? 0. 1 마이너스 0? 0. 2를 1로 나눠주면 극한값 얼마? 2. 이게 우리 교육 과정의 해설입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이 원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버렸을 때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데 이런 경우는 최고차항이 지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극한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고차항의 계수들이죠. 이걸로써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류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있고요. 분모의 차수가 있습니다. 모의 차수. 차수로서 비교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차수로서. 네.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가 있고요.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적지 않아도 되겠죠. 네. 차수가 분자가 더 크고 아니면 같고 아니면 분모가 더 큰 경우. 자, 이 경우는 무조건 발산입니다. 극한값을 따질 이유도 없죠. 발산이라고요. 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왜 발산이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n세제곱 뭐 2n세제곱 이래버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 거니까 얼마로 나눠요? n제곱으로 나눴어요.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뭐 남아요? 2n. n이 무한대로 가면 8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차수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버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뒤에 부분.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게 돼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극한값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한 개수를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로 나눠준 게 바로 극한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예를 들어서 2n 제곱 마이너스 1 3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 이거의 극한값을 보라면 차수 비교합니다. 몇 차? 2차. 같네? 그럼 극한값은 2분의 3 이렇게 읽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모의 최고차항 얼마? n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설지대로 가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예. 그 다음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여. 그럼 분모의 최고차가 n제곱이니까 n제곱으로 나눠봐요.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얘 어디로 가요? 0. 얘 어디로 가요? 0. 얘 어디로 가요? 0. 그럼 2분의 0이네요. 얼마죠? 0 나온다. 이것도 역시 수렴합니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산 안 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안 나눠요. 아, 분모가 더 크네? 0. 끝. 이렇게 가버릴 거라고요. 원칙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에서 출발했지만 그걸 잘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분류를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건 실제 이렇게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문제 2006학년도 대수능 문제로 다시 가봅니다. 예. 자, 이거의 극한값을 보고자 한 거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n에 관한 몇 차? 2차. n에 관한 몇 차? 2차. 2차항의 개수 얼마? 1, 2. 따라서 극한값은 얼마? 1분의 2.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n에 관한 몇 차씩? 2차씩. n에 관한 2차씩.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고요. 이거 n제곱, 1. 여기 2. 따라서 극한값 얼마? 2. 얘도 얼마? 2. 예? 친구가 공부하재죠? 나도 공부해야지. 얼마? 2. 이 극한값을 갖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좀 어우러서 하는 겁니다.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계산이에요. 예. 그냥 유형이라는 게 딱 그 수열의 극한에서는 아주 심플한 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그냥 얼마나 심플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데 또 문제 하나 볼게요. 예. 2012학년도 대수능 문제. 몇 점짜리일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몇 점짜리? 2점짜리입니다.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다? 분모의 최고차항이 n이니까 얘 n으로 나눠서 2분의 n분의 1이고 3.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니까 계산을 해줄 때 2 플러스 0분의 3 리미트 붙였을 때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답을 내기까지 몇 초? 1초. 이거는 1초 이상이 걸리면 이상한 거죠. 정답 얼마? 2분의 3. 왜? 차수 1차, 1차. 수렴하는구나.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 이렇게 읽어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